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QSI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사실 작년 2021년 11월에도 제가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 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영상이 요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6개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6개월 전에 보시면요. 주가가 그때 종가가 16,250원이었어요. 이게 그 뒤로 28,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대부분 비중 조절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현재 기준으로 12,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QSI가 며칠 전에 큰 이슈가 한번 있었죠. 하루 만에 20%가 급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QSI에서도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최대 주주의 매각이나 금융사고, 배임 횡령 등의 주가가 떡락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해당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투자했던 주주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서 20%의 장대 운봉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온갖 추측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 확실하게 뭐다라는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주식의 흐름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어떤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김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에 대한 흐름보다는 복습하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SI는 반도체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레이저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다. 이 레이저 다이오드의 약자를 LD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쓰죠. 그래서 LD 관련된 회사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LD의 원리를 보면요,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림을 보시면 여기 P극과 N극이 있죠. 이 두 개의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이렇게 전환해줘서 빛이 여기에 이렇게 방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 여러분들 해상도 조절하실 때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R, G, B 이렇게 설정값 바꾸는 거 나오는데, 이게 R이 레드고요, G가 그린, B가 블루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색깔을 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모니터 창에 다양한 색깔들이 구현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QSI의 경쟁력이 뭐냐, 이 마이크로 LED 중에 아까 RGB 색깔 3개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 GB, 그러니까 그린, 블루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걸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색 마이크로 LE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이 QSI가 현재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SI가 앞으로는 이 마이크로 LED 쪽으로 더 특화를 시켜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앞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제품을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목표 시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다 팔고 있어요. 근데 분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요 빨간 거, 요 레이저. 다 레이저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보시에서 나오는 요 거리 측정용,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서 찍고 돌아오는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산업용 기계고요. 요거는 바코드죠. 우리 편의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때 찍찍 찍는 거, 그런 거고, 요건 탈모 치료기,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캐필러스라고 하는 탈모 치료 업체에 여기 LED,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요거는 무슨 하드디스크 같이 생기긴 했는데, 파티클 센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의외로 여기 매출이 높아요. 16.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요게 글로벌 게임 플랫폼이라고,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벨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벨브의 메타버스 이제 VR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LD 센서를 QSI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만 대 수주 계약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가가 떴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납품하는 이제 고객사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있어요. 특징적인 걸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하이테크 기업들이 납품을 할 만큼 얘네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기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캐필러스가 있고요. 3D 뎁 센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밸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QSI는 지금 체질 개선 중입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냐? 기존에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 LD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었어요. 92%가 LD 매출이었는데 요거를 2025년에는 줄이겠다. 앞으로 고부가 가치 요 디스플레이 쪽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쪽이 43%, 굉장히 많은 수치죠.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화합물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10%의 매출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센서는 과거에서부터 여기 보시다시피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 글로벌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벨로다인이 있고요, 미국에. 그리고 루미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이나 자동차 여러 가지 범용성으로 센서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미나도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에 특화된 이제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루미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905라고 써 있죠. 레이저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파장을 그리게 되는데, 905 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벨로다인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루미나가 벨로다인 깔 때 하는 얘기는 우리는 1500 나노미터를 쓰고 있다. 1500대가 돼야 안구가 다치지 않고 보호를 할 수 있다. 근데 905 나노미터를 방식을 채택하면 안구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05가 양산하는 비용은 더 적게 든대요. 만들긴 더 쉬운데 1500은 아무래도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장단점들이 서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QSI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현재까지 개발된 게 이제 905 나노잖아요. 이 905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대까지는 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25년까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이게 상용화가 되고 수익이 좀 잡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신 사업 쪽인데요. RF 사업 쪽으로 5G, 6G 향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최근에 5G 이동통신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광 트랜시버 수요가 증가세다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광 트랜시버가요, 전기 신호와 이 광신호 이 두 개를 서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통신 관련된 부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QSI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G나 7G로 넘어갈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메타버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로 LED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023년 고객 승인에 이어서 2024년에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2025년에는 47%가량 해당이 되는 매출 비중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는 생뚱맞게 뭐냐, 무슨 QSI가 레이저 만드는 데인데 화합물 반도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북대 교수 팀들과 일본의 어떤 회사와 QSI가 공동 합작으로 연구 개발에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디우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저전력 반도체예요. 요거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 지금 현존하는 지라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말하는 이 반도체 대비 선형성이 100배가 높아지고 저잡음이 1dB 이상 우수해서 초고주파수 대역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갈수록 통신 기술이 빨라지고 점점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고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이 발달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채택된 게 갈륨 나이트라이드인데, 거기 대비해서 이번에 QSI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이 인디우민 반도체는 선형성이 100배가 더 높고 잡음에도 간섭을 덜 받는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수 사업이나 우주 산업 등이 앞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매출 앞으로 10%로 다각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2020년이죠. 그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QSI가 140억을 유상증자를 했는데, 거기에 70억은
자기들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했고요. 70억은 어떤 설비, 신규 증설에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여기 관련된 매출이 나오거나 관련 기사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승인이라든지 수익 모델들을 통해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사에 나왔던 거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 블로그에 작년 12월 달에 어느 블로거 분이 통화했던 내용들을 블로그 잘 기록을 해주셔서 제가 출처를 여기다 써놓고 좀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서머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벨로다인 루미나 설명드렸었던 그 라이다 파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 기간은 2025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900대 파장은 ISFT, 그러니까 안구 어떤 위험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망막 에너지 집중이 돼서 시력이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상용화되려면 1500대로 루미나 같이 여기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QSI가 원래 상해 공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에로 공장을 옮겼죠.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본 내용인데 HP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프린터 전진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좀 와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해서 대형 고객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에로 옮겼다라는 내용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밸브의 그 LD 센서를 납품하게 된 경쟁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품질 신뢰성이 높아서 경쟁사 대비 채택이 된 이유가 있다. 유럽에 광 잘 만드는 대기업들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QSI를 썼던 이유는 품질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이 됐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영업이익률, OPM이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10% 이상을 예상한다. 이미 22년 1분기 매출 실적이 나왔죠. 9.6%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동률이 현재 좀 떨어져요. 70% 이하인데 이게 지금 90%까지 좀 돌려야 이게 매출 캐파가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가동률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큘러스, 메타버스 관련해서 밸브 말고 점유율이 오큘러스가 제일 많잖아요. 얘네는 뭐 1000만 대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차트 분석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재무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매출이 27.7%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27% 증가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1억 원대 이제 매출 당기순이익이었는데 16억대로 이제 늘다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1000%로 뛰었다라는 기저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큰 액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퍼가 좀 높죠. 150, 300이기 때문에 동종업종 좀 고퍼에 해당되어 있는 고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배당도 해요. 많진 않지만 한 주에 100원씩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 친화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종가 기준에 12,900원까지 소폭 좀 떨어졌던 모습입니다. 요 날이 그 20% 급락했던 날이죠. 이때 16,100원이 52주 최저가네요. 여기 제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52주 최저가. 요 날 기록하고 요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어서 10%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오늘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과연 기존에 여기 지지선으로 유지했던 14,000원대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를 저항선으로 만나서 또 답답한 이런 행보를 또 기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QSI가 어떤 보여왔던 행보의 흐름이나 이 주포들의 성향들을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소재가 없는 이상은 좀 이런 행보를 그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요 음봉, 요 미스테리에 대한 게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여지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QSI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공시와 뉴스가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것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고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여러분과 라이브로 김 대표님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